나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겠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남이 더 나아 보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나 그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일 때가 많죠. 그 사람들도 살면서 닥치는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결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호수의 백조가 도도하고 우아하지만 물밑에서는 발을 쉼없이 움직인다는 말 사실이죠.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렵지만 그 상처를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안에서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전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에스터 선교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스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게스트분이 미리 지금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좀 이따 소개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오늘 방송은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문자나 댓글 참여를 못 하시지만 일정상 또 오늘 녹화 방송을 진행하니까 다음번 생방송 때는 또 많은 문자 또 댓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 아까 우리 인사 나눌 때 옆에서 인사하신 김에 오늘 함께 하실 특별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건조해진다, 메말라간다, 험악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서로의 배려 또 이해가 필요한데 서로 연대함으로써 또 영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모색하면서 또 소개하고 함께하는 그 주인공, 우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정원 영성센터의 김혜원 요세피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인사 나눌 때 옆에서 치고 들어오셔서 처음이어서 낯서네요. 녹화 방송이지만 생방송 같은 그런 묘미를 자연스럽게. 살려주신 거죠. 좋죠. 뭐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상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이런 거. 네, 있죠. 나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그리고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람 만날 때마다 상처가 이게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치유에 관심도 많죠. 지난번에 아버지 편찮으셔서 스페인 다녀오셨을 때 네, 또 그래서 하느님 화해와 또 과정. 그렇죠. 선하심 안에서 아버지 여러 번 그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네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 기회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다시 또 감싸고 아물게 하고 이 치유하는 과정, 이 화해와 용서의 과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앙도 그런 구절이잖아요. 우리의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낫다. 예수님 그리스도도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바로 처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 바로 보여줬던 것도 상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치유의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죠. 네, 상처 입은 치유자. 맞아요. 그런 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결국은 사실 상처 입은 치유자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 말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처지도 나도 상처받고 나도 힘든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편이 다 나아진 다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다 엄청 많이 벌은 다음에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도 부족하지만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도 상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또 감싸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인의 상처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상처 우리가 그 회복하는 모습 볼 때도 우리도 위로가 희망을 느껴요. 나도 선교하면서 저도 위로가 주지만 사람들의 정말 회복하는 모습 볼 때 감동 받을 때도 많아요. 이 사람 진짜
그 레실리언스 그 마음 안에 있는 힘 어마어마 크구나. 음.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보게 되고 기적도 보게 되고 네. 희망 많이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 일을 또 전문적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우리 삶 안에서도 구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우리 자매님과의 이야기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정원 영성센터 길어요 아주. 대표님 김혜원 요세피나 자매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길은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정원 영성센터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또 마음정원이란 또 말에 뭐 그래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2016년부터 이 대전 지역에서 영성심리 상담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주로 하는. 마이크 좀 가까이 좀. 그렇군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시민님이 말씀하신 가장 상처받고 이랬을 때 또 뭔가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정원이라는 이름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간직한 이름인데요. 그거는 이제 가꾸다,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정원이라는 건 가드닝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들을 잘 돌보고 가꿔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저희 취지가 아주 근원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 하시는데 전주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으로 하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하라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따가 더 조금씩 하나씩. 네.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면의 상처 치유가 가장 큰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지 애니어그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아까 시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환경에 이렇게 접해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자기 다움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답게 펼치지 못해질 때 상처가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상처 치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 우리가 내면의 상처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지 애니어그램 대전센터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각 사람들이 하느님의 초대로 어떻게 빛을 밝히며 이제 저희가 촛불을 하나 각자 켜고 나온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본질적 고유함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내가 상처도 치유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느님하고 어떻게 더 깊이 하느님 세상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수지 애니어그램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면 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자 내면의 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이제 아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 마음 순수하고 창조적이고 호기심 있고 발랄하고 생명력이 뛰고 그런 그 반짝반짝한 아이로 우리는 시작을 해서요.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자유로워지거나 허용되는 분위기에 가면
아이들처럼 막 깔깔깔깔 이렇게 네.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들이 계속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네. 이제 이너 차일드라고 영어로 부르죠. 근데 그렇게 순수했던 그 아이가 이제 또 다른 말로 원더 차일드라고 놀라운 아이라고도 하는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라는 건 부모님 포함해서 어떤 문화라든지 네.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뭐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적응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결핍도 생길 수 있고 너무 과하게 해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거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서 wounded inner child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제 또 생겨서 계속 살면서 이제 영향을 막 미치죠. 관계에 네. 미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균형 잡지 못하게 하고 더 깊게 자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처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되고 이제 내가 힘으로 좀 젊으면 버티죠. 내 스타일대로 가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조절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나를 돌봐야겠다라는 본능적인 그 아이 같은 본능 생존의 예. 힘이 탁 다시 올라와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치유라는 작업들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돕는 일을 주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모습, 그 어린이 같은 결국 사실 하느님 닮은 모습인데 그게 맞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훼손되고 오염되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자기 본 모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치유의 여정이고 회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 땅에 검사들, 언론인,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죠. 본래 자기 내면의 아이를 다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가면 또 몰라도 나라 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들도 다 필요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책임이 막중한 만큼 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은. 힘이 아직 덜 빠졌나 봐요. 힘이 빠지는 제가 표현에 무릎이 탁 꺾이는 어느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본인들이 본인 힘으로 아직은 버티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끔은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네.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보면. 수지 애니어그램은 우리 선교사님도 네. 거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도 크리스티나 선교사하고 모니카 선교사는 하고 있고 우리도 지리산 거기 조 관장님 또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서 저 수지 애니어그램 나도 수지 여러 번 애니어그램 받았어요. 나도. 만드신 분 지리산에 조 관장님. 조현순 관장님. 네. 그분이 만드셨죠. 원래 애니어그램이 있었고. 네, 네. 애니어그램은 한 2,500년 정도 네. 전부터 예. 그 스피드를 예. 중심으로 영성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구전화되다가 1920년대에 유럽에 이제 공개되고 그 이후에 한 1970년대쯤에 스탠포드의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표라든지 뭐 이런 문서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쯤 성심의 수녀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1996년에 신학생 때 네, 그때 연수하고 배웠었어요. 네, 성심의 수녀님들한테.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수지 애니어그램이 또 생겼더라고요. 네, 그 그거- 3세대예요. 예.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우리 통계를 우리 많이 쓰니까 통계를 네.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좀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한국형 애니어그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네. 접하게 됐죠. 근데 그 체크리스트로 통계를 돌리니까 네. 영성 파트가 가장 메인인데 그래서 네. 빠지게 거죠. 됐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그들도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요. 이제 그 수지 애니어그램은 3세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3세대 애니어그램인데 그 영성 파트를 다시 만들고 현대에 맞춰서 이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는. 그래서 색깔로 카드로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영성 하느님이 어떤 본질로 초대하고 어떻게 하느님 그 본질대로 돌아가는가 그 영성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영성의 파트가 이제 회복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 가지를 다 해보면서 가장 재미있고 제가 좀 지루한 걸 좀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도 굉장히 몰입도가 생기면서 제가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슴이 약간 뛰고 나의 이 본질이 아까 상처 얘기했지만 내 본질이 어떤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상처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 네.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자유로워지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되게 공동체적으로 처음부터 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궁금하시면 여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정원 영성센터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 기간 알려주시겠어요? 그 수지 애니어그램 할 때는 기간 얼마나 그 걸리는지 그리고 내면 아이도 치유할 때 얼마나 좀 더 걸리는지. 네. 일단은 수지 애니어그램은 저희가 기본 워크숍을 일일 당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보통 아침 10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하니까 최소 하루 종일 하는 셈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거 너무 많아요. 막 길어요. 막 그래요. 근데 자신을 알아가는데 이 정도 우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기를 이해하는데 한 5시간에서 6시간은 기초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것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워크숍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내면 아이 치유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시그널 프로그램이 뭐냐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마음 여행이라는 2박 3일 치유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3일 내내 거의 한 4일 정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못 내니까 3일로 딱 잡아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끝나는 날 6시까지 그리고 아침에는 막 새벽 7시부터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마음학교라 해서 그 내면의 이론과 실제를 이론도 배우고 또 소그룹으로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다 지배하게 되면서 민간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내면의 상담사 이 양성 과정을 이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들이기예요. 사람에게 공들이기. 네. 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중 강의를 해갖고 이렇게 씨앗을 확 뿌리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앞에서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지금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들이는 것, 공들여서 치유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명이 개인, 가정, 공동체 살리기가 저희 소명인데 이 개인 하나를 아주 공들여서 치유가 되고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느님하고 다시 만나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가정의 변화가 생기고 가정이 또 다시 치유가 되고 성장되면 그 공동체, 사회가 바뀐다라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 사람에게 공들이고 그 치유 여정을 같이 가주는 것 이런 것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치환님의 오늘이 좋다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이 좋다. 좋다. 오늘이 덥다. 좋다. 덥다. 덥다고? 더워요. 아, 예. 덥습니다. 아침에도 덥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아침 저녁은 그래도 좀 선선했었는데 네, 요즘은 맞아요. 아침도 덥고 저녁도 네. 덥고. 예,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음 정원 영성센터의 요세피나 참. 네, 요세피나 선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하게 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네. 일단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체적으로 살려내는 예. 것이 좋아요. 여럿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각자의 고유한 빚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빚을 같이 사용하고 또 그 빚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 막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됐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내면의 이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런 게 세상에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으면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들 그래서 알리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생각하니까 딱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운영도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러면 조합원도 있으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단은 운영은 뭐 이렇게 경제적 모델로 보면 네. 저희가 출자금도 받고 조합원들한테 처음 입회할 때 네. 그다음에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참가 교육할 때 이제 참가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 사회적 기업이 대전시에서 됐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인건비들을 이제 좀 보조를 받는 형태로 계속 이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조합원들 안에는 이런 상담사가 계시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 자기 내적 작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강사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들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뭔가 더 전문화되고 하면서 이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혹시 있나요? 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상담소 뭐 만들어서 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네. 어떤 뭐 그런 계기가 되거나 이런 거 없고 글쎄요,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네. 마음이에요. 저의 경험이고 저는 사람을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내놓으신 그 모습대로 본질대로 살려내고 생명력을 주고 싶은데 제가 혼자 하기에는 어느 한 면은 도와줄 수 있으나 함께 할 수 있으나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네.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그 복잡함과 섬세함을 잘 같이 살려낼 때 모든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면들이 합쳐질 때 진짜 입체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네. 하게 된 거죠. 그럼 협동조합 하시기 전에는 혼자 하셨어요? 뭘 또? 저는 이제 원래 그 명동에 있는 전진상 예. 영성심리 상담사에서 상담사로 이제 예.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런 꿈을 계속 공동체적인 꿈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시발점으로 세종에다가 상담소를 열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 진짜 꿈인 이 협동조합과 해서 마음정원이 제대로 펼쳐졌을 때
이제 두 개를 다 진행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하나를 세종거 개인 상담소를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쪽 대전에 있는 영성센터에 집중을 하게 됐죠. 애초에 그러니까 지향을 주셨던 꿈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걸어온 거죠. 예,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4명 아이하고 수진야gram 소개하셨는데 네. 뭐 홈페이지 보니까 예술 치료, 뭐 심리 치료, 뭐 소매틱 심리 치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내면 아이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돕고 이해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수지 애니어그램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또 내면 아이들 상처들이 대부분 몸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로 우리가 많이 내적 작업을 해도 결국은 내 몸이 기억을 지워낼 수 없고 다른 걸로 바꿔낼 수 없으면 사실은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작업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소매틱 심리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예술 치료 양성 과정도 하고 계속 그 몸으로 하는 워크숍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생태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생태적 걷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작은 부분이지만 또 굉장히 사람이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어떻게 그럼 이 사회에 계속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서 몸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가려고 여성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는데 예, 청년들까지는 괜찮아요. 청소년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경험이 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그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몸 작업으로. 근데 의외로 말로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지만 그 몸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내는 일은 훨씬 깊이 잘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희망을 제가 다시 이제 최근에 일을 하면서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다는 건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깊은 심리에 있는 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만나지고 표현되지고 하면서 자유로워지는구나 이런 경험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은 저희가 이제 내면 아이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모래놀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모래놀이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아이들이 액티브하게 생명이 확 좀 올라오고 그러면 놀이치료, 그다음에 동작치료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책 읽는 방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내면 아이를 근간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해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처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한 면으로만 다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소매틱 심리 치료는 뭐예요? 소매틱은 이제 소매틱은 네. 그 소마에서 소마. 시작했죠. 네. 그리스의 그리스 소마. 공부하셨죠? 신학교에서. 네? 그리스어 공부하셨죠?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이제 몸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소마는 생명이 살아있는 네. 에너지, 그러니까 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소마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것을 치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을 그동안은 이제 그 심리치료의 근간을 보면 머리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감정, 공감 뭐 이런 걸로 해왔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고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하는 게 언어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
그 사회가 돼서 이제 많은 외국분들이 또 들어와서 같이 사시잖아요. 그분들도 언어로 한국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그분들의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몸을 통해서는 서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노인들도 그런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자 깊이 있는 환자들도 그런 일들은 그 몸을 통해서 하는 건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이 될 때 훨씬 그 한 사람을 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은 대부분 보면 좀 듣고 묵상하고 네. 듣고 묵상하고 이런 네.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애니어그램도 강의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묵상하고 뭐 또 거기 뭐 추가해봤자 이제 그룹 모임 하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정도인데 수제 애니어그램을 받아보니까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또 시각적인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수제 애니어그램뿐만 아니라 요즘에 심리 치료 또 뭐 이런 과정도 이런 이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작업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미돼서 네. 그런 면에서 요즘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라틴어에서도 이 코르포레 사노 아니 저기 아니마사노 인 코르포레 사나 멘사나 인 코르포레 사노. 예, 그러니까 아니마라고 그래요. 예. 아니마사나 인 코르포레 사노 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예, 그 앞 글자 이니셜 따서 무슨 스포츠 브랜드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처럼 두 개가 결국 통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근데 몸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옛날부터. 맞아요. 사실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도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고 그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금욕적인 생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몸의 중요성 에 많이 생각하면서 몸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몸신학이라고 이제 계속 요한벌 2세 교황님이 또 특별히 관심으로 네. 많이 장려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피정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몸 살림, 마음 살림에서 효소 단식 피정을 진행을 해요. 비움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잘 먹으면서 비움에 대한 강의를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식하자. 그래갖고 내가 아예 생으로 굶는 게 아니고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를 먹어가면서 절식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입체적인 거예요. 이게 완전 3D 피정. 그래갖고 이제 몸으로도 이렇게 느끼면서 또 마음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이런 지금 하시는 그런 이 심리 치료 이 방식들도 그런 작업들 또 몸을 활용하고 몸에 또 집중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목적으로도 저는 왜 청소년이나 전년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한 이유는 우리는 뭐 미사, 기도 활동들은 머리로 하는 활동 90%고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아까 말하신 대로 먼저 활동하고 땀 흘린 다음에 놀다가 인간관계 한 다음에는 나를 만나고 하느님 만나는 그 제가 느끼는 순서인데 아마 삼목적으로는 우리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우리 종교회에서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데 뭐 지난주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가면 일단 도보순례 하고 도보순례 한 다음에는 봉사활동하고 배 타고 자연 속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되고 나눔도 되고 우리 그 먼저 강의나 기도가 시작했었으면 천년 그 강의나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직 그 아마 이 새로운 세대의 방법 아니면 뭐 시대 진표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삼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딱딱하죠. 우리는 뭐 미사 앉아서 기도, 뭐 생각, 공부 그런 중심인데 그래서 청소년이나 천년 교회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맞아요. 몸으로나 감정으로나 뭔가 거의 없는 그 상태여가지고. 사실 몸으로 이렇게 먼저 움직이게 될 때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뭐 호흡도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몸을 직접 만나는 그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몰입도가 깊어지고 또 서로를 만나는 느낌이 좀
좀 깊게 들어와요. 안 그러면 각자 섬처럼 둥둥둥둥 떠다니거든. 가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질 때 집약될 때 그 에너지가 엄청 크게 되고 같은 기도를 해도 이게 공명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갈 때 하고 몸을 통해서 이끌어갈 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 사실 우리 모든 것 안에서 조화와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이제 성 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목적인 비전이랄까 뭐 이건 이제 그동안 본당살이에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세상살이 좀 확장해 나가야 되고 전례만 집중했었다면 일상생활, 우리 학교, 직장, 무슨 우리 발 딛고 사는 모든 곳 이렇게 그리고 직무사제직 평생 사제로 살아가는 직무사제직에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보편사제직 모든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제들이죠. 사목자고 예언자들이죠. 자기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사제요, 예언자요, 사목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믿을교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믿을교리가 아니라 이제 사배교리 몸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살이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신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당살이에서 세상살이, 전례에서 일상, 성당에서 세상으로, 직무사제직에서 보편사제직으로, 믿을교리에서 사배교리로 이렇게 나와가 두 개가 맞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뭔가 하여튼 거기 뭔가 사단이 나고 경직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고착화되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우리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경시했던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면서 그 부분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몸과 마음, 몸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단순히 몸과 마음이나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 안에서 그런 조화와 균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몸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 세상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건데 몸을 경시하고 세상을 경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한 건 뭔지 물어보면 우리 프로그램들 친구를 만나고 싶다 하고 뭐 자연 만나고 싶다, 쉬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근데 하느님 만나고 싶다 하지는 않는데 프로그램 갔다 와서 물어보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하는데 하느님 만났다 그래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는 일부러 하느님은 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라 친구 속에서 뭐 자연 속에서 몸 속에서인데 열매는 하느님이 만난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다 알려주려고 했을 때는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재밌네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또 우리 토크와 관련된 오늘 또 음악을 그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노래를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듣고 가시겠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그리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뭐 여성분들 아파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아파하는 부분, 청년들 아파하는 부분 어떤지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예방이라는 건 치유가 먼저 이제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 뭐 청년들을 생각하면 문화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대우하고 또 제공하고 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가. 결국은 그 상처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자기의 온전한 자기 모습대로의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깨져 있는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여성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나라 문화 안에 그런 자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잘 뭐 나름대로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그냥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청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제대로 허락해 줬는가? 또 여성들에게는 어떤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엄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가 건강성을 유지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먼저 그런 그 자리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허락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예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방을 저도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하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너를 찾아라. 너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또 너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너가 균형 갖고 건강할 것인가? 사회가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너 스스로 그 부분을 해갈 수 있도록 너가 작은 씨앗이 되고 작은 방울이 돼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예방 차원일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나 또 치유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치유와 예방.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게 피해자의 영역만이 아니고 가해자의 영역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이냐 간접적이냐 이건 뭐 사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치유한다는 것은 예방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치유하면 피해자의 영역만 생각하는데 가해자의 영역 그래서 이 치유가 잘 이루어질 때 사실 그 영역은 이제 또 나 자신을 참 나를 찾아갈 때 사실 그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가해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조화와 균형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게 진짜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진짜 필요하죠. 그냥 막 교회나 사목 우리 뭐 활동 뭐 어른들도 만나고 청년들 만나는 우리는 진짜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주고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건강을 만들 때 2000년이나 2004년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 살 수가 있는구나 무의식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우리는 듣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은 이게 지금 숨기게 되죠. 우리는 눈치 다 발라서 그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수용해주는 그 사람 그리고 나의 시행착오를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 그것을 내가 미리미리 막 이렇게 재단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개입하지 않고 그 스스로 넘어가야 되는 산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동반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연민의 시선이 그대로 같이 있어야지 그 과정들을 인내롭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운영 뭐 해 가고 싶은 부분이나 뭐 미래 꿈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내면아이 상담사 그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서 양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금 이 심리 상담 치료 쪽에서도 내면아이는 되게 복합적이고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많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저희가 놓지 않고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겠다. 사람을 그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이 부분을 좀 잘 갖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걸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한동안 힘을 좀 많이 실어야겠다. 그리고 몸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요구가 사실 몸으로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이제 위탁받아서 나가고 이럴 때 그런 쪽 욕구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계속 작업을 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고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후원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조합원을 모으고 있고 또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저희 센터가 탐방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직접 방문 오셔도 좋고 여기 네이버에다 홈페이지에 그 홈페이지를 치면 돼요. 마음정원 영성센터 이렇게 치면 저희들 이렇게 딱 뜨니까 네.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내가 돼 있고 프로그램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마지막 인사 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네. 기쁘고요. 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가 각자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저희들이 같이 살아가는 문제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하느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다시 그 아이를 살려내서 그 성숙한 어른으로서 그 아이의 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예수는 김혜원 요세피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음정원 영성센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형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 그리고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